네, 이제 챕터 77 노동쟁이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쟁이 조정과 중재, 특히 조정 같은 경우는요, 뭐 실무상 뭐 너무 뭐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에서 노동 중재 또는 노동 조정 같은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실무상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는 약간 그 수험 적합성은 떨어져요. 그 이유는 법조문에 너무나 상세하게 잘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조문에 잘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례도 이렇다 할 판례가 많이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법조문 가지고 정리하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이제 법조문 가지고 정리하시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조문상 헷갈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산발적으로 이제 조문들이 퍼져 있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보기 좋게 서브에다가 수록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법조문이든지 아니면 서브든지 한 번에 이제 한 번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조문 보시면 먼저 이제 노동쟁이 조정, 그다음에 중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조정과 중재에 대해서 우리 네이버 백과에는 이렇게 이제 돼 있더라고요. 자, 즉 조정은 노동위원회가 안에 있습니다. 이 조정위원회가 양 당사자 주장을 듣고서 조정안을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제시하면 당사자가 이를 수락 또는 거부함으로써 조정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데 반해서 중재는요, 중재위원회에서 당사자 주장을 들은 후에 당사자 수락 여부 관계없이 이 부분이 이제 다르다는 것이에요. 중재 지정을 하게 되고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하는 것, 이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게 이제 옛날에 처음에 이제 노조법 만들 때는 조정과 중재를 구분해서 만드는 걸로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대동소이해요. 즉 조정도 강제로 조정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노동쟁의 또 쟁의행위일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적 조정도 있는 것이고요. 중재도 마찬가지예요. 당사 신청에 의한 그런 사적 중재뿐만 아니라 필수적 중재가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관련된 조문 가지고서 이런 경우에 중재, 조정 이루어지는 것, 중재 또는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떤 경우인지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지는 종래는요, 중재하고 조정을 구분해서 각각 역할을 맡기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뭐 일부 조항 폐지도 되고 해가지고 조정이나 중재나 그 형태가 똑같아졌습니다. 강제 조정, 강제 중재 또는 강제 비강제인 사적 조정, 사적 중재 모두 가능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뭐 효과가 방금 보신 것처럼 조정 같은 경우는 조정 같은 경우는 신청에 의해서 수락 여부를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이지만, 중재는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당사자 의사 관계없이 일단 중재 결정을 내보내는 것, 여기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조문 보시면, 자 법조문에 자 45조의 조정 전치주의를 이제 규정하고 있어요.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 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사면 통보하고요. 이 경우 쟁의 행위일 경우에는요, 이런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 절차 거치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런 쟁의 행위일 경우에는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이런 조정 필요적 또는 필수적 조정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는요, 여러분께서 이하에 자 5장 보세요. 5장 1절 통칙 써놓고, 그 다음에 조정이 있죠. 2절 조정, 그 다음에 자 3절 중재 이렇게 있죠. 중재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있어서 특칙, 여기서의 조정 중재 특칙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 조정이 있죠. 또 긴급 조정 다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전까지 이런 조정과 중재가 다 나와 있어요.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만 정리하시면 되는 것인데요. 뭐 사실은 시험에 나왔다 하면은 법조문 보고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크게 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워낙 규정이 잘 나와 있다 보니까,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관련된 뭐
해석이나 이런 것들 필요 없기 때문에 판례가 많이 없어요. 따라서 판례가 없기 때문에 시험 출제 대상에서는 뭐 좀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정리만 해보시면 쭉 되겠습니다. 노동쟁의 규정제도 아마 요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어서 보시는 것처럼 노동쟁의 발생할 때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조정위원회에 조정 조치가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 할 수 없다라고 돼서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노동쟁의 개념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봤습니다. 분진 상태라는 것이고 이런 조정의 대상은 뭐냐? 노동쟁의다. 기본이 뭐냐? 근로조건이다. 그다음에 집단 노동관계 관련된 사항이다. 권리분쟁 사항은요. 종래에서는 판례 이런 그 권리분쟁 사항이라 하더라도 조정 대상이라 봤지만 이후 판례는 이런 근로조건에 관한 이익분쟁만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조정 대상은 아니라고 본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다 본 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조정 전치주의는요 보시는 것처럼 뭐 반드시 쟁의하기 위해서는 조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공적 조정에서 조정 전치주의가 있다. 그 다음에 조정 기간 규정되어 있고요. 다만 사적 조정일 때는요. 이런 노조법은 사적 조정 제도를 공적 조정에 우선해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역시 조정 전치주의는 적용된다. 따라서 관계당사자 쌍방 합의 또는 단체벽에 따라서 설정된 조정 중지 절차를 거친 후에 쟁의행위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2조에 여기 규정에도 나와 있어요. 55조 보시는 것처럼 사적 조정 중지입니다. 자, 이런 규정들은 조정 중지 관련된 규정들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 합의 단체 협약이 조정한 바에 따라서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지 방법에 의해서 노동쟁의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런 합의 또는 단협으로 노동쟁의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동쟁의 해결하기를 한 때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조정에 의해서, 중재에 의해서 각각 별도로 이런 경우를 규율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적 조정제도 조정전치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공적 조정제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중재 절차, 그 다음에 중재 절차. 중재는 노조법상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중재위원회가 구속력 있는 중재안을 당사자 수락 여부 관계없이 받아들이는 거, 이런 분쟁 해결을 하는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옛날에는요 이렇게 필수공리 사업의 강제 중재가 있었지만 현행법에서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긴급 조정 절차로서 강제 중재만 허용한다라고 돼서 강제 중재도 허용은 일부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긴급 조정할 때 강제 중재하는 규정은 있다라는 정도,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다. 사적 조정 제도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긴급 조정 제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78번 보시면 이제 부당노동행위 위반인데요. 이것도 이런 일반이 뭐 시험에 나오진 않죠. 이거는 그냥 이후에 부당노동행위를 이제 이해하기 위한 돕는 어떤 챕터가 되겠습니다. 챕터 78 부당노동행위 일반 보시면 첫 번째 부당노동행위 의 보시는 것처럼 자,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상권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간섭 등 금지된 사용자의 재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아까 중재가 끝났죠. 중재 끝나고 자, 81조부터 부당노동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사용자는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당노동행위이다. 자, 부당노동행위. 자, 보시는 것처럼 5조법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와 그런 행위를 하는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목적은 무엇이냐? 자, 문제점 보시면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목적이 헌법상 단결권 등을 보장하는 데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노사관계 질서 확보에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자, 학설은 이렇게 공공질서 확보인 것이냐 아니면 기본권을 구체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견해가 있지만 판례는요. 자,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 시정해서
정상적인 노사관계 회복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양자 모두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를 판시한 바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보나마나죠. 공공질서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기본권도 구체하는 거, 양자 모두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부당노동행위 제도 자체가요. 이러한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공공질서 확보만을 목적으로 국한할 이유가 없다. 부당노동행위죠. 부당노동행위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즉 조합 기본권이죠. 기본권이 침해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자 어떤 거는 노동조합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분리취급 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침해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양자 모두 목적한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부당노동행위 주체는요. 이거는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에서 이미 살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예요. 사용자, 노조법 제2조 2호에 나와 있는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용자 개념 확대된다는 것, 이게 그다음에 사업주의 행동하는 자 다 확대된다는 것, 요까지 다 봤습니다. 쭉 봤습니다. 쭉. 이게 바로 요 부분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그때 그 논의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객체는 무엇이냐? 원칙적으로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객체가 되겠습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리 불이익취급일 경우에는 당연하게 근로자에게 불이익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비혈계약 같은 경우는 노조가 객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체교섭 거부 같은 경우도 당연하게 노조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배개입 같은 경우는 노조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모두 객체가 되는 것이고요.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법의 노조에 대한 사용자 행위는 부당노동에 해당된다. 이것도 법의 노조 할 때 같이 배웠습니다. 법의 노조도 마찬가지로 부당노동 행위에 격치가 된다라고 보는 견해. 이것이 현재의 다수설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부당노동 행위 유형에는요, 이렇게 불, 비, 단, 지라고 했어요. 불이취급, 비혈계약, 단체계속 거부 혜택, 지배개입, 그리고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라는 것이 있고요. 자, 5호로서 불이취급 하나를 더 이제 추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 또는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신고 증언을 이유로 한 불이취급, 이렇게 해서 또 똑같은 불이취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유형이 있다. 그 다음에 대상자에 따른 구분으로서 단체교섭 거부 혜택, 지배개입, 운영비 원조 등은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불이취급, 그 다음에 그 비혈계약은 근로자 개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단, 분리취급 비혈계약은 이로 인해서 노동조합 직접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행위 성격도 아울러 가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불비단지 유형 상호간의 관계인데요. 자, 문제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81조 각호의 관계, 즉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지배개입이 부당노동행위 전체를 포괄하는 것인지 문제된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왜 문제되느냐? 원래 이 부당노동행위는요, 이건 독일 게 아니라 미국 거거든요. 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어떤 규율은 미국에서 도입한 것이고, 미국은요 지배개입의 한 규정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배개입의 한 규정 안에 세부적으로 불, 비, 단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이게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이런 부당노동행위 제도를 가지고 왔는데, 그럼 미국과 똑같이 보고 있는 것인지, 즉 미국과 똑같이 어떻게 해요? 지배개입 안에 불, 비, 단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각각 따로따로 병렬적으로 보고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이제 문제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견해립은 일설은 지배개입 유형이 원칙 규정이고 나머지는 이 유형의 특칙이라는 게 아니라, 즉 지배개입 안에 불비단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이 설은 각 유형은 대등한 의의를 갖는 병렬 규정이라는 견해인 것이고, 이 견해에 따를 때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이런 부당노동 행위를 이제 이런 제도를 가지고 올 때 미국과는 달리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다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과 똑같이 보려면 일서가 같이 봤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검토 지배개입 유형이 원칙 규정이고 나머지
유형이 특지해볼 근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배개입 규정만 있고요. 그 안에 세분해서 이제 나와 있는 것인데 우린 그건 아니잖아요. 1호, 2호, 3호, 4호, 5 각각 병렬적 규정돼 있잖아요. 따라서 병렬적으로 유형 나열하고 있는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서 이설이 타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중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유형을 형식적으로 분별할 필요는 없고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면서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 적합한 유형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는 불이익취급이지만 불이익취급과 동시에 지배개입일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그죠? 지배개입이고 불이익취급이고 같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같이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하면서 사항에 따라서 적합한 유형을 골라가지고 적용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이제 이건 부당노동행위의 어떤 유형이다. 자, 부당노동행위, 자, 불이익취급 동시에 지배개입 이렇게 해가지고 양규정 적용해가지고 노조법 위반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